네,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고심 끝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을 했습니다. 4월 19일까지 조금만 더 참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도 높게 진행을 하자. 이렇게 국민에게 제안을 했고 권고를 했고 부탁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 깔리는 정부의 고심이 뭔지 이분 연결해서 잠깐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장님, 솔직히 국민들도 많이 지치고 있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네. 대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를 더 연장을 해야 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네, 저희가 3월 20일부터 4월 5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네. 참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도 사실은 4월 5일까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상황이 좀 더 안정화되는 부분들을 사실 또 국민들께서도 많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셨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러한 2주를 더 연장하게 된 것은 사실 국내적 요인과 해외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적 요인은 저희가 확진자 규모가 계속 100명 내로 계속 이제 유지가 되었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제 사례들이 좀 산발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났고 이로 인한 이제 집단 감염도 이 기간 동안에 나타났습니다. 네. 또한 이제 해외적 요인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예.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기 때문에 국내로 유입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점점 더 높아져서 좀 더 국민들께 불편하시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사. 그래서 저희가 알겠습니다. 부득이하게 2주 동안 연장을 좀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풀리게 되면 사람들의 접촉이 많아질 것이고 당연히 이제 감염의 여지는 이제 커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상식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네네. 더 여쭙지 않겠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정부의 발표를 보면 수도권에서 폭증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그러니까 특정해서 이제 강조를 했는데 네. 왜 수도권에서 폭증 가능성을 우려하시는 거예요? 수도권 지금 최근에 이제 해외 유입 사례들을 보면 네. 수도권이 상당 부분을 한 70% 정도 전체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70%가 수도권에 예. 근거지를 두고 있고요. 아하. 또한 이제 수도권 자체가 인구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인구가 밀집된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만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에는 폭발적으로 미국의 뉴욕주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폭발적으로 성공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가능성을 보고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게 현실적으로 일단 그런 우려들이 지금 현재 발견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의 어떤 사항들까지 외국의 사항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까지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가격리 중에 막 밖으로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보도를 타고 있던데요. 네네. 이 좀 더 이제 강화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정부 차원에서? 저희가 사실 자가격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이동이 이제 제한되니까요. 예.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들이 이제 있는 분들이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의 어떤 이동을 부득이하게 이제 제한을 해서 접촉을 이제 차단을 시키고 따라서 바이러스가 이제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이제 줄이는 건데요. 네. 이 부분들이 이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공동체의 건강에 상당히 큰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자가격리 시설격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을 계속해서 이제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것은 사실상 개개인의 어떤 참여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부득이하게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법률에 따라서 벌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4월 5일부터 감염병 예방법이 강화가 되어서 자가격리가 위반을 했을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전자팔찌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정부에서 정말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좀 더
깊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네. 취지도 예를 들어서 전자 발찌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성범죄자는 이제 범죄자에게 이제 채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근데 전자 팔찌와 발찌가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다를 것 같지가 않은데 근거 법령이 혹시 있습니까? 관련해서? 이것과 관련돼서 저희들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는 뭐 한다 안 한다라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 중에 이제 최근에 이제 자가격리 이탈을 하시는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번번이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자가격리를 좀 더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이제 현재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혹시 전자 팔찌 말고 네. 그 더 강화된 조치를 좀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은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이 경우에는 이제 본인 동의에 의해서 설치를 한 부분이고, 예. 그래서 격리지를 이탈했을 경우에는 예. 이제 경고음이 울리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지자체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휴대폰을 놓아두고 이제 가는 경우가 이제 그렇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또 위치 정보를 건다든지 네.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전화를 수시로 불시에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받는지에 대한 여부하고 그다음에 자가격리 앱을 통해서 정상을 일단 하루에 한 1, 2회 정도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연장을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그 자가격리자의 자택에 저희가 불시적으로 방문을 해서 집에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이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방안들을 지금 이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해야 되는데 사실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겠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같이 어떤 만전을 지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자발적 협조가 가장 근본이다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 반장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